삼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5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갑인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죠. 그래서 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라고 해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뭘로 구분한다?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양토가 된다.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죠. 동전의 앞면이 없으면 뒷면이 당연히 없고 뒷면이 없으면 당연히 앞면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음토가 있게 마련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될 것인데 똑같은 흙의 기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토지만 음양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원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양 같은 경우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은 것이고요. 음은 여자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음양이 서로 기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못 살게 굴거나 여자가 남자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서로를 존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음양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은 음에 비해서 좀 크고 단단하고 넓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좀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을 양토하고 음토라고 나눠봤을 때 양토는 음토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높은 토 또는 넓은 토 이렇게 해서 고항토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고항토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상으로 보게 되면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평야 같은 개념, 광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음토인 기토는 작은 개념이죠. 낮은 개념, 낮다 개념, 그 다음에 좁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가 고황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분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해.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 내지는 전원토 같은 것도 해당이 되죠.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논밭 같은 개념, 작은 텃밭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토와 무토의 차이가 있겠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토, 건토가 되죠. 건토는 다른 말로 조토, 말을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대로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토는 마른 땅이고 기토는 젖은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리를 이제 공부하면은 무토는 임수가 왕할 때 임수를 제방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무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토에다가 물기가 있는 진흙과 같아서 오히려 기토 탁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수를 제할 때는 반드시 건토인 왕토인 무토로서 제하는 것이고, 반대로 금을 생할 때 토생금한다 그랬죠. 토생금 할 때는 이때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토생금 이론상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을 생할 수 있는 능력은 기토라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되죠. 그래서 후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후중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는 두텁다, 두껍다, 이렇게 높이 많이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무거울 중자죠. 두텁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토인간이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신왕해지게 되면, 그래서 울체가 되고 막히게 되죠. 막히게 된다. 그래서 무토는 이렇게 울체가 되게 되면은 무토로서의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일간은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한다. 쉽게 말하면 큰 산이 있는데 작은 풀 한 폭이 있는 것보다는
참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크고 굵직굵직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으면 큰 숲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숲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것이고, 무토 자체는 그만큼 넓은 토이기 때문에 작은 풀이 자라기보다는 큰 나무가 자라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이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얼게 되면 안 된다. 동토가 돼서는 안 된다. 기토도 마찬가지고 땅이 얼게 되면은 생명체를 길러낼 수 있는 동력이 없게 되죠. 온토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온토해 주는 것이고,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있어서 윤토해 준다 그래. 윤택하게 토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무토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을목이라든가 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라든가 같은 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작해서 용신을 치용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나느냐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월령은 일단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입춘이라고 하는 것과 우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입춘이 되어야지만 말씀드렸던 것이 이 입춘날 제가 2월 4일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동시에 바뀌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또 입춘이 되겠고요. 또 입춘이 되면서부터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은 모두 계절은 봄이 되겠죠. 봄,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봄이긴 하지만 인월은 겨울에서 바로 봄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아직 남아있다. 한기가 미진하다 그래요. 한기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 한 묘월 정도 돼야지만 한기가 완전히 가시게 되는데, 그냥 우수 정도, 묘월이 아니라 우수가 돼야지만, 우수 전까지는 아직 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 조후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아직 다 녹지 않아서 동토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산간 같은 데 가면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이라든가 녹지 않은 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치용해서 일단은 인월에 남아있는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되죠. 또 왜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인월과 인묘월은 어떤 계절이다? 네, 그렇죠.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됩니다. 목왕절. 쉽게 말하면 인묘월은 목이 왕하고요. 4, 5월은 화가 왕하고, 신유월은 금이 왕하고, 그 다음에 해자월은 수가 왕하고, 진술중미월은 토가 왕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일간 입장에서 관성인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은 토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니 목이 왕해질수록 무토는 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 목이 왕해지게 되면 그 왕목에 의해서 무토가 극을 받기 때문에 병화로서 목생화, 화생토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병화를 치용하는 것은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조우해주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왕한 목이 일간 무토를 공격하는 것을 화살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는 일신이익, 하나의 신을 얻음으로 인해서 도랑치고 가지 잡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윤택해 줘야지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딱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 개수, 월령의 간목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개수, 간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주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인월은 목생화에서 병화 자체가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뭐 지지로 신유금 한 점 정도 아니면 진토라든가 축토 등의 간단히 통금만 된다 하더라도 인월의 초춘이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 그래도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로 볼 때는 격국이라고 하는 거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을 알아야지만 용신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아까 제가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죠.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 원령에 있는 양목인 인목이 일간인 양토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극아자라고 이렇게 나를 극한다고 해서, 일간인 나를 극한다고 해서 이를 극아자라고 표현하는데, 극아자 나를 극하는 것은 육친으로는 관성이 됩니다. 관성. 자, 관성을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고,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가 되니 서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원령 자체가 목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죠. 그죠? 상대적으로 관성은 왕한 반면 일간부터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중 신경이 된다. 또는 신약, 일간은 약한데 살은 왕하다. 신약 살 왕한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살인 상생해주는 그런 사주 국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인이라고 하는 인목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느냐, 무토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간목. 근데 이제 무토는 우리가 부령 쓰지 않습니다. 격을 치용하거나 용신을 치용할 때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병화는 편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편인 격의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선생님, 그러면 본기인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겁니다. 칠살격에 이것도 살인상생, 그러니까 칠살격에 살인상생이 되느냐, 병화가 투출하면, 또는 간목이 투출하지 않으면 그냥 편인격에 그냥 살인상생이 되느냐, 이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투출하면 칠살격의 살인상생, 간목이 투출하지 않고 병화만 투출하면 편인격의 살인상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 투출하게 되면 무토를 생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개수가 있게 되면 무토를 갖다 윤토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령의 간목의 천간에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살중신경한 사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연지에 다시 또 묘목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관격에 살중신경한 사주, 그 다음에 개수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택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결국은 재살이 태양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또 개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개수가 지지에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지를 보게 되면 또 술토라고 하는 것을 봐서 무술일주가 되는 것이니, 이거는 물론 이제 무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술토로 봐서 이렇게 통근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살이 왕하고 그 다음에 개수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개수는 있는데 뿌리가 없고 병화가 없으니 통관도 되지 않는, 조금은 중화가 잘 되지 않은 삼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좀 진토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방압이 형성돼서 목이 다시 왕해진다 하더라도 개수가 진에는 통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술에는 개수가 통근을 하지 못한다, 그런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인월에 간목 투출돼서 관살이 왕합니다. 묘, 개수도 어차피 다 한 통속이죠. 재살이 왕한 사주에서 다시 재성을 보게 되면, 물론 이 임수 자수가 개수를 뿌리도 되고 일간무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은, 재살이 이거 왕해서 아무리 무술일주라 하더라도 관살이 너무 왕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면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가 없기 때문에 한습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임자시 또는 개해시도 마찬가지겠죠. 임자시, 개해시가 되게 되면 재살이 왕은, 쉽게 말하면 재살태왕, 물론 이제 무토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재살태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재살이 왕하기 때문에 운은 화토운으로 가서 화운으로 가게 되면 따뜻하게 조를 할 수가 있겠고, 토운을 만나게 되면 일간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일간의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개축시 같은 경우 큰 의미가 없는데 개수가 다시 투출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고, 무토 자체가 축술에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한 거고요. 이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반대로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단점, 이천간 개수 두 개가 있지만 이천간 개수 두 개가 뿌리를 어디에 둔다? 축에밖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 추미충이 됐을 때 개수의 뿌리가 다 날아가 버리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수기가 부족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운으로 가도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갑인시가 되면 역시나 이거는 무토 자체가 술 하나의 뿌리를 덮고 재살이 태양에서 결국은 나를 공격하게 되는데, 목화운으로 가면 수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재살이 태양해지는 것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진시가 되는 경우에는 진토를 봐서 좋을 것 병화를 봐서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진술충이 되게 되면, 진술충은 무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은 좋긴 한데, 역시나 진술충이 되면 뭐냐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얘가 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진시에 만약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어차피 병화도 내가 얻었고 일간도 튼튼하게 되니, 운은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맞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한 경우를 당할 것이고,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진시와 마찬가지로 개수의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죠.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오시 마찬가지고요. 기미시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기미시 같은 경우는 조가 되지 않죠. 기미시는 그냥 토가 왕해지는 것이지 화가 있어서 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미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경신시가 되는 경우에는 재살이 왕한 것을, 이건 화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으로서 목을 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식신재살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그러한 국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 말은 상관제살인데, 이거는 무토 입장에서 신금은 상관이니까 상관제살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신금으로서 이 간목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신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낫고, 경신시가 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게 된다.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병신, 정사, 무오시 이 정도 선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자는 경신시, 임자시 이 정도 나쁘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